잭 쿠신과의 이별, 그리고 김서현의 딜레마. 김서현이 일어나야 우승한다. 하지만 그때까지 팀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한화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한화이글스 이야기, 이글스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리어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화이글스의 마운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김서현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화의 불펜은 단순히 조금 흔들린다 정도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문이 닫히기는 닫히는데 손잡이가 빠져 있고 경첩은 삐걱거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문짝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입니다. 그동안 그 문을 어떻게든 붙잡아준 투수가 있었습니다. 잭 쿠싱입니다. 오웬 화이트의 부상 대체 선수로 합류했던 쿠싱, 6주, 총액 9만 달러 계약. 처음에는 임시 선발 자원으로 기대를 받았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화의 뒷문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쿠싱은 선발 대체 카드가 아니라 전천후 응급 호출 카드가 됐습니다. 필요하면 나가고 급하면 또 나가고 경기가 이상해지면 다시 나가는 투수.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웃픈 농담까지 나왔습니다. 보이스 쿠싱, 부르면 오는 투수, 애니콜처럼 등판하는 외국인 투수.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 불펜의 민낯이 들어있습니다. 쿠싱이 잘해서 고마운 것도 맞지만 쿠싱이 그렇게까지 자주 필요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쿠싱은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웬 화이트가 돌아오면 쿠싱의 6주 계약은 끝납니다. 그럼 질문은 하나입니다. 쿠싱이 떠난 뒤 한화의 뒷문은 누가 닫습니까? 그리고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김소연은 지금 다시 1군 마무리의 짐을 질 수 있는 상태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팬심으로 감사해야 할 부분은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팀을 생각하면 냉정하게 말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김서현은 한화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서현을 계속 지금 방식으로 쓰는 것이 정말 한화의 미래를 지키는 길일까요?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김서현의 성적표는 충격적입니다. 평균 자책점 12.38, 이닝당 출루 허용률 3.00, 8이닝 동안 볼넷 15개, 사고 4개. 이건 단순히 컨디션이 안 좋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마운드 위에서 타자와 싸우기 전에 자기 자신과 먼저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 가장 무서운 건 안타를 맞는 게 아닙니다. 홈런을 맞는 것도 물론 아프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건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3대 타자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투수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굳이 칠 필요가 있나? 기다리면 알아서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이 순간부터 승부의 주도권은 투수가 아니라 타자에게 넘어갑니다. 김세현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세현은 원래 공 자체로 타자를 밀어붙이는 투수였습니다. 강한 직구, 위협적인 구위, 짧은 순간 타자를 압도하는 힘. 그런데 지금은 타자들이 김세현의 공을 무서워하면서도 동시에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스트라이크 존을 넓게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타자 입장에서는 김세현을 상대로 존을 좁힙니다. 가운데 근처에 오는 공만 치고 조금이라도 빠지면 참습니다. 그러면 김서현은 더 좋은 공을 던지려고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면 릴리스 포인트가 흔들립니다. 릴리스 포인트가 흔들리면 공은 다시 빠집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더 심각한 건 탈삼진 능력의 하락입니다. 김서현의 9이닝당 탈삼진은 9.7개 수준에서 5.6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삼진이 줄었다가 아닙니다. 타자가 더 이상 쉽게 속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헛스윙이 줄고 기다림이 늘고 김수현의 공이 존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타자들이 방망이를 아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투수가 9위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제고로도 카운트를 잡지 못하면 마운드는 외딴섬이 됩니다. 포수의 사인도 멀어지고 내야수의 움직임도 멀어지고 관중석의 숨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그 외딴섬 위에 지금 김서현이 서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김서현에게는 분명 멘탈적인 짐도 있습니다. 2025년 삼성과의 플레이오프 4차전 김영웅에게 맞은 동점 3점 홈런. 그 장면은 팬들에게도 오래 남았습니다. 그런데 팬들에게 오래 남은 장면이 정작 마운드 위에 섰던 투수에게는 얼마나 깊게 박혔을까요? 가을 야구의 한복판에서 승부가 걸린 순간 내 공이 담장을 넘어가는 장면. 그건 단순한 피홈런이 아닙니다. 투수의 기억 속에서는 계속 재생되는 장면입니다. 마운드에 다시 올라갈 때마다, 타자 한 명을 상대할 때마다 몸은 현재에 있는데 머릿속 한 구석은 그날의 밤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현을 비판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못 던진다, 제구가 안 된다, 팀에 피해를 준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록만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김소연도 무너지고 싶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던지고 싶어서 던지는 겁니다. 이겨내고 싶어서 마운드에 서는 겁니다. 문제는 마음만으로 야구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김경문 감독의 딜레마가 나옵니다. 김경문 감독은 김소연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소연이 일어나야 우승한다. 이 말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한화가 정말 높은 곳으로 가려면 김소연 같은 구위형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타자를 힘으로 누를 수 있는 투수, 9회에 나와서 경기장을 자기 공기로 바꿀 수 있는 투수, 그런 투수가 살아나야 한화의 시즌 설계도 완성됩니다. 그래서 김경문 감독은 믿음을 줬습니다. 기회를 줬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야구도 현실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5월 7일 기아전 한화가 11대 4로 앞선 9회 말 점수차는 7점이었습니다. 마무리 복귀전으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부담을 조금 덜고 자기 공을 던져볼 수 있는 점수차, 팀도 앞서 있고 한 타자 한 타자 차분하게 상대하면 되는 상황. 그런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웃 카운트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고, 안타, 볼넷, 그리고 4실점. 7점 차 리드에서도 자기 공을 던지지 못했다면 이건 단순한 보직 문제가 아닙니다. 마무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7경기 자체가 김소연에게 너무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윤성민도 김서연의 투구 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뿐인 폼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죠. 독특한 폼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타자에게 낯설 골고 타이밍을 빼앗을 수 있고 자기만의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특한 폼은 양날의 검입니다. 잘 될 때는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무기가 됩니다. 안 될 때는 누구도 쉽게 고쳐주기 어려운 숙제가 됩니다. 일반적인 투구 폼이라면 코치가 체크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발이 너무 빨리 열린다. 상체가 먼저 나간다. 팔이 늦게 따라온다. 릴리스가 빠르다. 그런데 김서연처럼 고유성이 강한 폼은 수정이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손대도 전체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안 대면 제고 문제가 계속됩니다. 이게 진짜 딜레마입니다. 김서연의 장점을 살리려면 그의 독특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난조를 해결하려면 그 독특함 안에서 최소한의 안정성을 찾아야 합니다. 김경문 감독 입장에서도 어려울 겁니다. 김서연을 믿고 싶습니다. 살려야 합니다. 한화의 장기적인 우승 플랜을 생각하면 김서연이 무너진 채로 시즌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팀도 지켜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한기주 딜레마가 떠오릅니다. 당시 한기주는 분명 엄청난 재능이었습니다. 강한 공을 던졌고 기대도 컸습니다. 하지만 큰 경기에서 흔들렸습니다. 믿고 싶지만 불안하고 빼자니 아깝고 쓰자니 무서운 투수. 감독 입장에서는 이런 선수가 가장 어렵습니다. 확실히 못 던지는 투수라면 정리가 쉽습니다. 확실히 잘 던지는 투수라면 고민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소연은 다릅니다. 분명히 가진 게 있습니다. 그냥 포기할 수 없는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9회를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이게 김경문 감독의 딜레마이고 한화 팬들의 딜레마입니다. 김소연을 기다려야 한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기다려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럼 쿠식이 떠난 뒤 대안은 있습니까? 완벽한 대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손 놓고 있을 상황도 아닙니다. 먼저 이민우를 봐야 합니다. 최근 이민우의 투심은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5월 12일 키움전 무실점 등판은 단순한 한 경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민우의 장점은 김서연과 다릅니다. 김서연이 타자를 압도하는 공을 던지는 유형이라면 이민우는 공의 움직임으로 타자의 배러를 피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투심이 살아난다는 건 단순히 구종 하나가 좋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땅볼을 유도할 수 있다는 뜻이고 장타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며 위기 상황에서 병살이라는 탈출구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무리는 꼭 삼진만 잡아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삼진형 마무리가 가장 보기 좋고 팬들도 안심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화에 필요한 건 멋진 세이브보다 안정적인 아웃카운트입니다. 1점차 9회의 마운드에 올라와서 시속 157km를 던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첫 타자에게 스트라이크를 넣는 겁니다. 두 번째 타자에게 땅볼을 유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타자를 상대로 볼넷을 주지 않는 겁니다. 지금의 한화 불펜에는 화려함보다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민우의 마무리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 주연상입니다.
주연상이 피처스리그에서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건 하나 불펜 재편에 있어 매우 중요한 뉴스입니다. 주연상이 돌아온다고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야구가 그렇게 친절한 게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있습니다. 주연상이 합류하면 불펜의 역할 분담이 달라집니다. 7회, 8회, 9회를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누가 언제 나와야 할지 매 경기 급하게 계산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펜은 개인의 힘도 중요하지만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누가 7회를 맡고 누가 8회를 맡고 누가 9회를 닫는지, 위기 때 누가 먼저 나가고 좌우 매치업은 어떻게 가져가고 연투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 구조가 정리돼야 투수들도 자기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갈지 내일 나갈지 7회인지 9회인지 모르는 상태가 계속되면 투수는 몸도 마음도 빨리 소모됩니다. 쿠싱이 그랬습니다. 부르면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마웠지만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포스트 쿠싱의 핵심은 새 영웅 찾기가 아닙니다. 불펜 구조의 복원입니다. 이민우가 마무리 후보가 되고 주연상이 돌아와 필승조의 한 축을 맡고 김서현은 잠시 짐을 내려놓고 재정비하는 그림. 이게 지금 한화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봅니다. 이제 김서현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김서현을 포기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김서현을 살리려면 지금은 내려놓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서현에게 당장 필요한 건 1군 마무리의 책임감이 아니라 자기 공을 다시 믿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2군에서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단순해야 합니다. 첫째, 투구 패턴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많은 걸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타자를 속이려고 하기 전에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합니다. 코너를 찌르려고 하기 전에 존 안에 강한 공을 넣어야 합니다. 둘째, 볼넷을 줄이는 게 아니라 첫 스트라이크를 잡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볼넷을 의식하면 더 볼넷이 나옵니다. 결과를 줄이려 하지 말고 출발점을 바꿔야 합니다. 셋째, 마무리 복귀를 목표로 잡기보다 1이닝 안정감을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세이브가 아닙니다. 무실점 1이닝입니다. 볼넷 없는 1이닝입니다. 자기 리듬으로 끝낸 1이닝입니다. 김서현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벌 주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팬들도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하지만 김서현을 향한 답답함이 김서현을 향한 분노로만 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선수에게도 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구단과 코칭 스태프에게는 냉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김서현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것 말고 어떤 훈련 계획이 있는가? 어떤 보직 설계를 할 것인가? 언제까지 기다리고 어떤 기준을 충족하면 다시 올릴 것인가? 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다면 더더욱 보호해야 합니다. 믿는다면 더더욱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김서현이 일어나야 한화가 우승한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문장을 더 붙여야 합니다. 김서현이 일어나야 우승하는 것은 맞지만 그가 일어날 때까지 팀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화는 선택해야 합니다. 김서현을 억지로 마운드 위에 세워서 또 한 번 흔들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 뒤로 물러나게 해서 다시 자신있게 마운드로 돌아오게 만들 것인가? 저는 후자여야 한다고 봅니다. 김서현은 한화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미래는 막 쓰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아끼고 다듬고 기다리고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쿠싱이 떠납니다. 화이트가 돌아옵니다. 불펜은 다시 재편돼야 합니다. 이 변화의 시점에서 한화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임시 반편으로 버티는 야구가 아니라 시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김서현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서현에게 지금 필요한 건 1군에서의 계속된 기회일까요? 아니면 2군에서의 확실한 재정비일까요? 그리고 쿠싱이 떠난 뒤 한화의 마무리는 누가 맡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민우일까요? 주연상 복귀 후 재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카드가 필요할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클리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